이동호 장로가 10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제가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선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뭐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죠. 예. 다음이요.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하고 정동영의 이제 헛발질인데요.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국정조사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겠지만 저건 이제 부관 참시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뭔가면 부관 참시는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서 신체를 훼손하거나 목을 다시 베는 것이 이제 부관 참시인데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이화영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돼가지고 7년 8개월 확정 판결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그걸 다시 뭐 조작했다고 떠드는데 뭐 보셨겠지만 조작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하여튼 뭐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소 취소는 이제 이렇습니다. 둘째 줄 보시면 제일 먼저 공소 취소 국회의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107명이 이제 가담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를 열었죠.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열었지 않습니까? 그건 왜 위법인가 하면 우리 법에 의하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라든지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다 뭐 안한 무인이죠. 거기서 이제 박상현 검사도 이제 얘기를 했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명백하게 리오남을 만났고 그 다음에 70만 불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목적은 대북 방북 비용으로 했다. 분명히 이제 다 밝혔지만 역으로 서영교 측에서는 박상용과 방용철을 위증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개판이죠, 그렇죠, 나라가. 근데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이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 원래 정확한 제목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그랬는데 이 특검법은 법률의 형태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다음이요. 자, 우리가 가슴을 칠 일이 뭔가면 특검의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12개가 이제 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건이 이재명 사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두 번째는 이 특검에서는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강제로 특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강제정을 뒀어요. 그 특검이 지금의 이재명 사건 8개를 다 특검이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파기 환송된 그 선거법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위증교사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던 그 사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의문이 되는가 하면 공소 취소는요 1심 재판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심이 재판이 끝났지 않습니까? 2심, 3심 같은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파기 환송된 것도 집어넣고 위증교사도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건 무슨 계획이 있겠죠. 다음이요. 철면피보다 이보다 더한 철면피는 아마 없을 것인데 지금 이제 그 파기 환송된 것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이요. 이걸 왜 집어넣느냐? 현행 형소법은 1심 재판에 진행 중일 때만 공소 취소가 가능한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요. 이제 살살 진행 상태를 보다가 국회에서 형소법을 바꾸면 돼요. 공소 취소는 1심 사건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요. 파기 환송된 것도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위증조사 사건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결국은 근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이제 공소 취소하게 되는 전대미문의 희귀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인데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요. 이재명이가 한마디 했더만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면
쉽게 말하면 내용은 옳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6.3 선거 전에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면요, 법원은 이제 정답으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기각으로 이제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에서는요, 이게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실수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검찰의 통계표가 있습니다. 이제 불기소가 됐다, 뭐가 됐다 쭉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검찰이 잡거든요. 분기마다 하나씩 잡고 있는데 공소 취소 관련된 것은 거기 항목이 없어요. 뭔가면 불기소를 했다, 죄 없음 불기소했다, 기소 유예했다, 통계를 다 잡거든요, 검찰은. 그런데 거기는 공소 취소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얼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라 했냐면 자기 30년 하면서 공소 취소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기소해놓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취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하여튼 다음이요. 히틀러하고 네로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 있어요. 말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해져. 뭐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게 되면 뭐든 극단적인 행동은 보통 피하는 법인데 어떻습니까? 교만의 극치죠. 이번 6.3 선거도 자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조금의 속보를 보니까 시기하고 과정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고 이재명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야이! 제가 하여튼 이재명 때문에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이게 화를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숨들대로 하면 이게 우리가 건강을 해치고 못 살 것 같아요. 예. 다음이요. 정동영인데, 이 정동영은 예컨대 여러분 2015년에도 이 통일부 장관을 한 이 사람이에요. 근데 2015년도 통일부 장관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북한이 이런 말 했습니다. 실제 좀 보시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민족이다, 민족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 통일의 앞장선 인간이 바로 정동영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통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통일 이야기는 가히 폭력적이다, 그 통일부 장관이 통일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사랑제일교회는 사랑제일이 최고지만, 예. 근데 하여튼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논하지 말자라면 저 인간 거기 왜 앉아 있어요 도대체? 지가 목소리만 좋으면 답니까? 자, 다음이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에 호응하는 인간들은요, 적대적이라는 단어는 다 싹 빼고 두 국가다 이것만 강조해요. 네. 근데 분명히 적대적 두 국가다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런 그 망나니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정동영이가 적극 호응합니다. 호응하면서 남북 대화를 애걸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 인간이 그 대권의 꿈이 있다는 말이, 전주시의 개들이 웃어요. 김정은의 반역사적 주장에 이 정동영이가 맹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정동영의 발언은 왜 헌법이 어긋나느냐. 첫째는요,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했거든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헌법은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장을요 대법원과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70년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입장을. 그럼 북한은 뭐냐? 대한민국 영토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다.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거죠. 즉 한반도에는 두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 헌법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라고 시작하거든요. 즉 통일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항목인 것이지 안 해도 된다, 기피할 수 있다, 그건 개인의 생각일지 몰라도 헌법에는 안 한다는 뜻이죠. 또한 통일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 69조를 보면요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요 조국 통일을 대통령의 책무라고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기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통일을 배간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국 통일은 한반도의 기본 사명인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대통령의 책무로도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이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완전히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하나 가지고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옆에서 그 망둥이가 뛰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다음에 그럼 이런 대한민국 상태는요 어떻습니까? 검찰은 지금 파산 상태잖아요. 10월 달에 끝나잖아요. 검찰은요. 법원도 죽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재판 보니까 개판인 것이죠. 평양 무인기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30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3년을 해도 모를 텐데 30년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검찰이 이게 구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검찰도 파산됐고 법원은 죽었는데 언론은 이미 백기투항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항해야 되는 교회가 아부하고 딸랑이로 전락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또 상당수 교회는 또 침묵하고 있고 또 외면하고 있고 마치 모르는 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재명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는요 광화문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광훈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이재명 정권의 최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제거가 됩니까? 조금 전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재명은 아무리 발광을 해도 걸림돌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8.15 때에는요 정말 천만이 모여서 저항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저항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겠지만 다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은 자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7,000명 남은 자가 있잖아요. 이사야도 남은 자를 말했고 바울도 말했는데 또 보네포도 남은 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네포 시절에 독일 교회가 99%가 나치 정권을 찬양하고 지지했습니다. 그 역사적 팩트예요. 1% 고백교회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왜 고백교회라고 했느냐 하면 베켄트리스가 독일어가 베켄트리스는 우리말로 보면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왜?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보네포의 남은 자라고 봤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남은 자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남은 자는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걷는 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당연히 좁죠.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두 손 들고 환영을 해 주시라 믿죠? 우린 그런 기본적인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여러분 공론하셔야 되는 게 이재명이가 하야를 하고 감옥 갈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재밌죠?